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건물주라고 하는 꿈을 갖고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 이 건물 살려면 도대체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려놓은 부동산 기초 용어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위에 올려둘 테니까 요것도 먼저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이제 받게 되시는데요. 이 물건 자료를 충분하게 읽을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부동산을 보는 눈, 부동산의 언어, 투자에 대한 사고를 계속해서 길러 나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저와 함께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게 중개사가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자료를 보기 위한 공부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를 보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한 편 한 편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개사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매물에 대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읽어야 되는지를 함께 물건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병헌 씨가 작년에 매입한 옥수동 건물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는 단순히 건물을 매입하기보다는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동 이런 식으로 이제 필지 정보가 들어있죠. 이 건물은 필지 2개에 건물 하나가 이제 올려진 건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각각의 토지는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26가지의 지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토지는 밭으로 쓰고, 어떤 토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어떤 토지는 건물을 짓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그거는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대지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만나는 토지는 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토지 정보겠죠. 2개의 필지가 합쳐진 대지의 평수가 221평 정도가 되는 대지였고,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대지의 사용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용 목적에 따른 거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건물을 보실 때 만나는 용도도 사실상 거의 어느 정도 그 레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크게 정리하면 주거지, 그리고 공업지, 그리고 상업지, 이런 식으로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부 1종 전용 주거지역도 거래가 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거래되는 이 꼬마 빌딩의 용도는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많고, 추가적으로 준주거지, 그리고 공업지. 요즘에 성수동 진짜 인기 많잖아요. 성수동은 대부분 공업지로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라는 형태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권 안에서는 일반 상업지라는 형태의 용도를 가장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의 용도가 그렇다면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법정 건폐율과 법정 용적률은 정해져 있어요.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서울 기준으로 한 건폐율과 용적률 지금 하나 올려드릴 텐데, 서울의 건물을 사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각 용도별 건폐 용적률은 외워두시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은 건폐율 53, 약 53%, 용적률 200% 거의 가까이 지어진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건폐율은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100평의 대지가 있으면 그 안에서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의 개념입니다. 100평 기준으로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60%의 건폐율이다 라고 하면 그 지상층에 올라가는
있는 면적의 최대 바닥 면적이 60평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러면 연면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연면적은 건물이라는 건 층수가 있잖아요. 층수의 바닥 면적의 합을 다 합친 걸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1층, 2층, 3층, 4층에 올라간 바닥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까지 합친 거를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용적률에서 말하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지상층만을 용적률의 연면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의 리얼한 바닥 면적의 합을 가지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용적률이 높을수록 높게 지을 수 있는 거고, 높게 짓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임대 면적을 확보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점에서 용적률을 또 중요하게 많이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 기준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200%거든요. 그러면 100 곱하기 200 하면 200평이 나오죠. 즉 지상층을 200평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집중을 못하고 계신가요? 내가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숙지하시면 내가 대지 평수와 용도만 알게 되면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투자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 용적률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서 임대 면적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을지를 본인이 계산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21.43평에 200%잖아요? 지상층을 442.86평을 지을 수 있는 거고, 지하층은 건폐율과 상관없이 넓게 뽑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754평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상층 면적이 최대 442평 정도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한 300평 정도를 주차장 면적이랑 지하층 면적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병헌 씨가 매매한 건물은 지하 2층까지 굉장히 지하를 깊게 파서 임대 면적의 지하까지도 꽉꽉 채워서 최대한 뽑은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말하는 거고요. 주차 대수를 계산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연면적에 따라서 법정 주차 대수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또 정해져요. 근생 건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최소 법정 주차 대수로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한 대당 134제곱미터잖아요. 2.23이 나오죠. 그러면 적어도 나는 주차 대수를 9대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병헌 씨 건물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해볼까요? 연면적이 2494.76제곱인데 여기서 나누기 134를 나누면 총 18.6이 나와요. 0.5 기준으로 해서 5가 넘어가면은 반올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8.6이 나오면 19대의 최소 법정 주차 대수가 필요한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뭐 준공연도는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 상황이에요. 도로 상황. 도로에 따라서 대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우선 도로는 대지를 지으려면 4m 도로 확보돼야 되고 4m, 6m, 8m, 10m의 도로가 있고 10m 이상부터는 5단위로 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로의 위치예요. 지적도 같은 걸 보시면서 도로의 위치를 보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로의 위치는 뭐 북도로, 남도로, 코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옥수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의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북도로라고 부릅니다. 도로의 위치에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을 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1조건 사선 제한이라는 건데요. 내 건물이 올라감으로써 뭐 옆일지의 다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햇빛을 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보면은 깎여진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1조건 사선 제한에 의해서 3층 이상의 건물들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에서 어느 정도 그
떨어져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어요. 북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 사선 제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좀 피해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시는 분들은 북도로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가 있죠? 바로 코너 건물인데요. 코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의 접근을 양쪽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접근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건축법상의 어떤 제한사항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코너 건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도로 코너 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건물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게 되시죠. 이제 우리 도로까지 거의 다 봤어요. 수익률 계산하는 법. 이 수익률이 그럼 4.44%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빼고 나서 1년치 월세를 나누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을 그냥 깔끔하게 240억 주고 샀다라고 계산을 하면 240억에서 지금 보증금이 10억이죠. 보증금 10억을 빼면 230억이잖아요. 자, 230억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월에 8,500만 원 나옵니다. 얘를 12개월 1년치로 하면 10억 2천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 10억 2천을 나누기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230억, 이걸 퍼센티지로 나오면 4.43%.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평당가는, 이 평당가의 기준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꼬마 빌딩 보실 때 평당가는 대지 면적 기준으로 나오는 평당가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100억에서 500억 언더의 대부분의 이제 그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지 기준의 평당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건 자료를 보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아주 열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에 쏙쏙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물건 자료를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자료를 직접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건폐 용적률 같은 거 직접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하는 형태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쏟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오늘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영상 여러 번 보시면서 꼭 반드시 복습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복덕방 언니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